주말 사이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도권 경선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간정치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됐습니다만 투표율이 낮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경선 결과와 낮은 투표율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순도는 높아졌지만 참여율은 낮아졌다. 그리고 충성심은 높아졌지만 공감대는 좁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북 합산 투표율이 35.25%인데요. 네. 이는 과거 송영길, 이낙연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 비해서 5 내지 6%포인트 투표율이 낮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세론으로 다소 김 빠진 전당대회라는 특징과 대선, 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무기력에 대한 지역 민심의 싸늘한 어떤 상황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당내 정치에서도 양극화, 극단화가 좀 가속화될 그럴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 경선 이후 송갑석 후보가 당선권인 5위 박찬대 후보의 소수점 격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윤영찬 후보는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는데 아무래도 친명계를 견제하는 포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영찬 후보 사퇴로 확실한 건 비명계의 선택 구조가 단순화됐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송갑석 후보의 호남 대표론이 비호남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경기 서울 경선, 순회 경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친명계 쪽에서는 무조건 한 표는 박찬대 이런 방침을 내세워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명계 쪽에서는 고민정 한 표, 송갑석 한 표 이런 방침을 통해서 마지막 순회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안방지대인데다가 이번 전당대회 참여자의 80% 정도가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쉬운 싸움은 아니다. 송갑석 후보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에 맞서 낙선한 권리당원이 40%의 득표를 올리면서 오히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호남 민심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광주시당 위원장은 대의원 투표 50%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대의원 투표에서 58.7% 대 41.3%로 이병훈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61.3% 대 38.7%였습니다. 그래서 합산 60% 대 40%로 네. 이병훈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8대 2도 아니고 6대 4라는 것은 이겼지만 사실상 진 선거, 상처뿐인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병훈 후보의 다소 낮은 호감도 그리고 개파 대리전 형식으로 진행된 시당위원장 경선은 사실 민주당 개혁과는 무관한 권력투쟁의 성격이 더 강했고 이것이 자칫 지역 의원들 간의 깊은 상처로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와 친군부 등에 비유한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내용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절대자는 비상계엄 선포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윤리 징계 절차 및 경찰 수사 정리 제안을 받았다라는 그런 폭로가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네. 일종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성상납 의혹과 당내 분란을 통한 어떤 지지도 추락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후한무치한 태도로 보는 경향이 있을 거고 중도층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뜨거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리 징계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징계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과 행동으로 당의 신뢰도와 지지도의 추락이 있다라는 사실이 소명되면 추가 징계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탄원서의 내용과 연일 쏟아지는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비판 발언들을 보건대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실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의 일부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지지율 회복을 위한 쇄신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홍보수석으로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정책기획수석으로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홍보수석을 통해서 언론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책기획수석을 통해서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책기획수석은 특히나 이 국정상황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어떤 기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일단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율 회복이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확인시켜줬다. 좀 멀리 본다면 MB식의 지지율 회복 국정 운영 모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다소 김 빠진 어떤 국정 쇄신 인사였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